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 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전무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예. 철강왕 카네기로 또 잡아봤습니다. 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하면 이제 19세기에 그쵸. 미국의 자유방임 시대에 살았던 강도 자본주의. 네, 예.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준 부자의 공식 그리고 기부 비즈니스 기부 뭐 이런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공식과 후손들한테 알려준 어떤 기부의 철학과 정신, 기부 정신이죠. 네, 기부 정신 이런 예,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건데, 예. 그 카네기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원래 태어나기는 영국 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예.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소위 뭐 직조공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짜고 그쵸, 뭐 옷 같은 직감 거. 예, 짜는 이런 참. 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직조기가 이제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증기식으로 바뀌던 때였다고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감이 사라져서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럽니다. 그때가 1800 뭐 30년대 예. 뭐 19세기죠. 그러니까 예. 그때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 정착한 곳이 그 피츠버그인가요? 네, 미국의 피츠버그. 사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피츠버그 철강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피츠버그 미식축구팀 이름이 스틸러스니까. 네. 사실 철강은 카네기가 만들었어요. 철강 도시를 카네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가 생각이 있었던 게 철강이 아니라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죠. 피츠버그를 철강 도시로 네. 만든 게 카네기죠. 근데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카네기죠. 피츠버그로 이민을 안 하고 딴 도시로 갔었으면 그 도시가 아마 철강 도시가 됐겠죠. 그럼 거기 미식축구팀 이름이 스틸러스가 됐겠네요. 거기 예, 이름을 그렇게 따서. 됐겠죠. 처음에 왔을 땐 13살 때 이제 미국에 예. 왔대는데 그때 이제 면직물 공장에서 아버지가 하던 게 있으니까 이제 주급 1달러 20센트 받고 일하는 거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보 배달부, 전보 배달부, 전신기사 하다가 전신기사. 철도 관리 회사, 철도회사 관리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철도 비즈니스를 배우게 되죠. 예. 그다음에 30살에 이제 봉급쟁이를 그만두고 기관차 사업에 뛰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뭐 나무다리가 이제 점점 철교로 이제 교체되는 거 보고 철교 사업에 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이 강철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네. 한 발 빠르게 다 들어갔던 거네요. 예. 딱 그 산업 분야로. 그래서 강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 철도 레일 회사 하다가 이제 그거를 제강소랑 이렇게 합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철강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51살 때라고 그래요. 이게 젊어서가 아니라 철강은 되게 50이 넘어서 늦게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철도 회사의 직원 뭐 이런 거를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뭐 철교 사업 하다가 기관차 사업하다가 철교 사업하다가 이제 철강 사업을 철강에는 50대가 넘어서 거고 그때 이제 영국에서 사실 그때 선진국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개발된 베세머 제강법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싸게 이제 강철을 만드는 그런 신기술인 거죠. 신기술을 들여와가지고 미국에 도입해가지고 그 미국의 제철 강철 산업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 제강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탄, 철광석, 뭐 광석, 운반용, 철도, 뭐 선박 뭐 이런 걸 다 어우르는 이런 거대한 트러스트를 만든 사실 그 말씀하셨던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또 트러스트의 시대잖아요. 독점, 그렇죠.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그래서 카네기 철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기 이름 따가지고 카네기 철강 만들었는데 그게 당시 미국 철강의 4분의 1을 한 회사에서 이제 만들게 됐다고 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돈을.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강철왕, 철강 그러지만 돈도 뭐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 석유왕 존 로펠러한테만 안 됐을 거고. 저 정유 회사를 쫙 로펠러보다 돈이 작았을 것 같고 일단은 또 철도왕해서 뭐 벤더빌트란 분이 이제 또 그때 벤더빌트보다 돈이 더 많았죠. 벤더빌트보다 많았어요. 록펠러랑 비슷비슷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그때 이제 금융황제, 금융 쪽은 이제 JP 모건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66살이죠. 66살에 JP 모건한테 철강 사업을 4억 8천만 달러 이렇게 받고 넘깁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이제
딱 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뭐를 할까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기부 비즈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부 비즈니스 직접 들어가기 전에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게 회사를 팔고 나서 언론 같은데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막 이러면서 약간 그렇죠. 에세이스트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성공 철학, 부의 복음 이런 거를 나누는 에세이스 같은 활동을 많이 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비결들에 대해서 그 조언들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한번 들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무님이 그 책을 하나 쓰셨던데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전무님이 정리한 내용을 또 적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카네기가 갑부가 된 비결 이게 5가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이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 진정한 꼰대지요. 꼰대 분위기가 좀 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분이 이제 전보 배달부를 했었는데 그거 하다가 이 갑자기 이제 전신 기사가 뭐 밥 먹으러 갔는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적이 있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전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누군가 받아야 급하게 되는데, 보내줘야 되죠. 받거나 그죠. 자기가 이제 몰래 이제 사실 좀 익혀왔던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전보를 받아가지고 딱 받으면서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또 전신 기사로 딱 부탁됐던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건 이상으로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기회는 동료나 후배가 주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도 또 꼰대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시 이제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아까 철도회사에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그 사장이 에드거 톰슨이라고 아주 거물이에요. 이분한테 잘 보이면서 좋은 인상 남기면서 계속 이분이 끌어준 거죠. 그렇죠. 소개도 시켜주고 여러 사람들을 인맥도 넓혀주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라는 게 내가 윗사람이라면 나에게 기회를 주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요즘은 진짜 꼰대입니다 이거.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 성장하는 분야에서 일하라.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할 때 뭐 전보, 철도, 철강 이런 데서 카네기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 다 옛날 그 전통 산업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때 보면 그게 최첨단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첨단 산업에서 일하면서 기회를 찾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네이버, 카카오 초기에 시작할 때 언론사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그런데 갈 때 옛날에 갈 때는 저기 왜 가지?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성장하는 분야에 갔던 기자 선후배 분들이 성장하는 분야에서 일하라. 잘 되셨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언론도 계속 성장하는 분야예요. 미디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 충실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이런 거는 되게 안 좋게 봤죠. 투기를 별로 안 좋아했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카네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기를 안 좋아해요. 이게 왜냐하면 땀, 노력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만들어서 노력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막 너무 금융적인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뒤에서 좀 소개하겠지만 투자는 또 괜찮다고 얘기해요. 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섯째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그 카네기 묘비명 그 책에 나오죠. 소개를 해주셨던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게 카네기 묘비명입니다. 그리고 존 디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경영자들 할 때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 존 디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슈퍼스타 경영자들의 집합소 같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인재들만 딱 모았다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도 사람 욕심 굉장히 많아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인재들을 후하게 주고 그 정말 후하게 대접해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거 이제 전무님이 정리하신 사실 부자 되는 법 비결이었고 우리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이번에 이제 우리 mang 박사님께서 정리해 보신 카네기가 만들어낸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요. 첫 번째가 부자의 공식입니다. 부자 공식. 사실 자서전에 이런 얘기 써놨어요. 자기가 이제 저축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래서 백만장자의 표시가 뭔지 아느냐? 바로 수입이
지출을 항상 초과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청년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투기는 싫어했지만 투자는 예. 권했어요.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이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단 자본들 모두 그 일에 자본도 쏟아부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만약 확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많지는 않아도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우량주에 대해서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쵸. 권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자기의 노력과 그 인생을 걸고 시간과 네. 노력을 과 돈까지 걸어서 그럴 수 있는 일을 비즈니스를 하거나 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돈이 부족하거나 좀 여건이 안 되면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다. 아까 얘기한 저축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금을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그쵸.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종잣돈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부자의 공식, 예. 교훈 한 가지를 남겼고요. 두 번째, 이제 사실 이제 후손들한테도 좀 이게 남겨준 얘기인데, 그렇죠. 생전에 기부와 자선 비즈니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자선 기부 하면은 요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죽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이제 갑부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좀 이 분위기를 바꾼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그 기부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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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부 비즈니스를 사실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66살 때 이제 그 JP 모건한테 자기 카네기 철강을 4억 8천만 달러에 그쵸.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남은 여생을 그 돈을 다 기부를 하면서 살았어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부들 했었는데, 일단 같이 공장에 일하다가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요즘 얘기하면 산재죠, 산재. 네, 카네기 구제 기금을 예. 연금 같은 거를 지급하는 걸 하나 처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게 도서관 건립 그쵸. 프로젝트. 이게 케네기 하면 도서관이죠. 카네기 미국. 하면 예. 이게 사실 미국에서 상당한 또 미국을 키운 힘이잖아요, 도서관이. 그렇죠. 예. 그래서 도서관을 2,500개. 몇 개나 지은 거예요, 케네기? 2,500개 정도의 공공 도서관을 지었다고 2,500개의 합니다. 공공 도서관. 그냥 네. 저 가지고 그냥 준 거죠, 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시민한테 다 기부한 거예요, 다 기부한 네. 거죠, 저 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학도 하나. 그쵸. 카네기 공과대학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멜론하고 이제 합병이 돼서 카네기 멜론 대학 지금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전에 한 3억 5천만 달러를 다. 참 미국은 인류 대학 중에 기업가들이 지은 대학들이 꽤 돼요. 스탠포드 대학도 그렇고 카네기도 그렇고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 돈을 줬으니까 사실 이렇게 기업가들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을 참 만든 예가 또 미국을 키운 힘이에요. 그런 교육이 또 미국을 키웠기 때문에. 그 부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렇죠. 이게 얘기죠. 케네기 자기 기부의 철학을 담은 책이죠. 이게 책자 조그만 소책자인데 한국에 번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가요? 부의 복음 자선 이런 거는 있던데. 그런 건 있는데 부의 복음이라는 거요. 부의 복음. 요걸 가지고 이제 워렌 버핏이 자기 친구들 모임에서 이 책을 나눠줬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도 앤드류 카네기처럼 죽기 전에 돈을 다 기부하고 가야 되는 게 어떠냐? 라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돌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전 기부라는, 살아있을 때 기부한다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이제 널리 공개적으로 이제 알린 분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생전에 사실 기부하시는 갑부들이 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알린 분입니다. 이제 좀 사이즈가 다르죠. 또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생전에 기부하는 게 사실 기부 비즈니스를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생전에 하니까 뭐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 여러 번 인용을 했었는데,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기부를 많이 하는 부모의 자식들이 항상 어떨까? 아버지 그다음에 아내도 뭐 우리나라 최근에 그 정치인들 보면은 자식 문제 어떻게든 뭐 좋은 대학을 보내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가 다 사고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다 기부했지만 자기 가족들을 버려둔 건 아닙니다. 아니구나. 아시겠지만 부인과 딸, 부인이 있었고 딸,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만 있었어요. 결혼 늦게 했죠? 결혼도 되게 늦게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결혼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주 늦게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앤드류 네. 카네기에 대해서 약간 집착적인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카네기도 어머니를 상당히 또 굉장히 좋아했다고 좋아했고 그래요. 서로. 예.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후에 결혼해서 좀 늦게 결혼했는데 그래서 부인이 있고 그 늦게 난 이제 외동딸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남긴 게 뉴욕에 적택이 하나 있고 예. 스코틀랜드 자 고향에 예. 스키보 별장이라고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현금 뭐 해가지고 한 2,600만 달러 정도 남겼다는데 2,600만 달러 이거 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돈으로 해가지고 부인과 외동딸인 마가렛이 예. 평생 돈을 벌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다고 그래요. 예. 실제로 뭐 그 잘 살았죠. 네, 그 부인인 루이즈는 남편하고 사별한 후에 27년 동안 뉴욕 집하고 스키보 별장, 그러니까 얘기한 스코틀랜드 별장을 다 오가면서 계속 살았고 다 관리하면서 살았고요. 딸 마가렛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카네기가 돌아가기 전에 근데 1953년에 이혼하고 1990년 93살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도 자선 사업하면서 그냥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도 딸도 기본적으로 자선 특별히 사업을 자기가 돈을 벌면 살진 않고 자선 사업을 하면서 그렇다고 무슨 이 카네기 회사에 뭐 주식을 갖고 있던 건 아니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팔았죠. 그걸로 산 건 아니고요. 남긴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뭐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 별장 같은 거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사진도 엄청나게 커요. 그 별장이 스키보 별장을 1982년에 매각해서 그것이 뭐 뉴스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카네기가 사실은 기부를 결정하고 나서 부인과 딸에게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인과 딸도 사실은 카네기가 죽은 다음에 자선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의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세한 기록으로는 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금 이렇게 단편들이 좀 남아 있는데 카네기는 이제 부인하고 딸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걸 되게 중요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전에 자서전을 쓸 때 그 내용을 부인하고 딸한테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출간이 돼요. 그리고 항상 비판할 것, 제안할 것 있으면 다시 들어주고 고치고 그러면서 자서전을 썼대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를 하고도 이 부인과 딸이 그 이 사후에 계속 자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럴 때 우리 궁금한 게 후손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록펠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대로 이어지고 있죠. 또 그렇죠. 로스차일드 집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벤더벨트는 그냥 그 벤더벨트 대학을 세운 그죠. 거긴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는 사실은 딸이 하나니까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다 자손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후대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것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카네기 후손들은 이제 현재 카네기가 만들어놓은 각종 자선 단체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근데 이 카네기 가족은 그 자선 단체에 소유권 없어요. 그렇지만 일은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카네기는 각종 단체를 만들 때 다 신탁 형태 이렇게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건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탁이라는 게 뭐 금융회사 이런 데다 돈을 맡겨놓고 이 용도를 정해놓고 운용을 해서 꾸준하게 그 돈이 나오게끔 만들어놓은 그 금융 구조죠.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다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네기 재단 뭐 해가지고 한 24개 단체를 다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22개가 운영이 되고 전 몰랐어요.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카네기 재단이 저는 록펠러 재단하고 달리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22개의 재단이 여러 개의 이제 재단들이 있고 거기 이제 그 재산들이 남아서 그게 운영이 되면서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후손들 중에 일부는 그 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고 있고요. 일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 증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린다 힐스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네기 영웅 기금의 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2014년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카네기 외동딸의 이제 외손녀 이렇게 된 자손이다 보니까 자기 성에 이제 카네기란 게 없잖아요.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주목받지 않고 일반인처럼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주목받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그렇게 된 거다. 예.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각자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이제 배우면서 살았다고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는 또 다른 후손도 있어요. 예. 네. 증손자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윌리엄 썬슨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도 역시 이름이나 성에서 카네기 후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예. 이분이 카네기 UK 트러스트의 대표를 또 맡고 있습니다. UK니까 영국, 예. 스코틀랜드에 사시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신데 거기 재단의 대표를. 네, 재단 그러니까 대표를 실질적으로 실제 재단 활동을 다 하고 있는 다 거네요.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카네기 영웅재단이라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상금도 많이 줘요. 의인들한테. 예. 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 활동하고 LG 의인 예, 상 그런 식으로. 그런 예. 식으로 된 상인가요? 예. 이 썬튼이라는 분이 또 한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 카네기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믿었고 이 카네기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녀에게 이게 재단이나 막대한 부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 14명 정도가 이제 증손자 세대였다고 하는데 다들 이제 신탁에서 조금씩 이제 용돈 같은 걸 좀 생활비 같은 걸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상당히 좋지만 그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들 각자 직업들을 갖고 독립적으로 삶을 살면서 이런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자기의 일을 또 독립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이분도 어디 금융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여기 UK 트러스트 대표로 이렇게 영입이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지금 미국이 사회 문제도 많고 빈부격차도 매우 심하고 이래도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지되는 힘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부자들의 기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을 중심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에 기부를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강화시켜내는 하나의 뭐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박 박사님께서는 이 앤드류 카네기를 보시면서 어떤 걸 이렇게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완전 기부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게 아주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의 공식도 이제 그 후손들하고 또 주변의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번 것보다 덜 써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수입이 지출을 항상 초과하도록 하라. 이게 부자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앤드류 카네기 19세기 철강왕이었던 카네기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의 자녀 교육 이렇게 해서 카네기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